신윤복은 김홍도와 더불어 조선시대 최고의 미술가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관심사는 매우 달랐는데 신윤복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여인들의 사적 공간에서의 삶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 신윤복은 한국화의 미인도의 전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미인도의 전형은 티치아노에 의하여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양 수다인입니다. 흰색 튜닉과 분홍색 실크 토가를 걸친 금발의 젊은 여인이 화면 가득 등장합니다. 오른손으로는 꽃송이들을 들고 있고 무심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아래쪽을 바라보는 이 여인은 얼굴만큼이나 아름다운 도자기와 같이 매끄러운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치아노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인 1515년에서 1520년경에 제작한 이 그림은 꽃이라는 뜻의 플로라입니다. 서양 미술에는 알레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형의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시각미술로 표현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플로라는 고대 로마에서의 꽃의 여신입니다.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문학이 부활하면서 이교도의 신들과 신화가 그림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플로라 역시 그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걸작인 봄은 플로라 여신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봄에 대한 알레고리로 가득 찬 이 그림에서 가운데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서 있는데 비너스의 왼편에는 화관을 쓰고 꽃으로 된 목걸이를 두르고 꽃무늬 의상을 입은 금발의 젊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가 꽃의 여신 플로라입니다. 이렇듯 플로라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교도의 신이자 꽃에 대한 의인화된 알레고리입니다. 티치아노의 플로라 역시 꽃의 여신 플로라를 그린 그림으로 볼 수 있지만 보티첼리의 그림과 티치아노의 그림 속 여인들은 어딘가 다릅니다. 프리마베라 속 여인의 모습은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티치아노의 그림 속 여인은 왼손을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추스르고는 있지만 가슴을 반쯤 노출시키며 대단히 유혹적인 자태로 등장합니다. 꽃의 여신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그림은 플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초상화라고 보아야 할까요? 초상화 장르가 처음 형성된 시기부터 서양에서는 왕족 및 귀족의 고위층 여성에 대한 단독 초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귀부인의 초상화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대부분 인물의 신원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인물의 의복을 통하여 높은 신분의 여성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는 오늘날의 증명사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왕, 왕비, 공주나 귀족 부인들은 신분에 걸맞는 공식 의상을 갖추고 화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는 고귀한 신분의 여성은 정숙하고 신실한 신앙심을 지녀야 한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여성의 신체 노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남자는 모자, 여자는 덮개나 관을 써서 머리카락을 감추는 게 전통 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인이 거의 속옷 차림으로 화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이 그림이 설사 초상화라 하더라도 고귀한 신분의 여성의 초상화는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너스가 미와 사랑의 여신이고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자 순결의 여신이듯 플로라는 꽃의 여신이자 매춘 혹은 창녀들의 여신이었습니다. 매춘에 신이 있다는 게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5만 가지의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고대 그리스 로마나 오늘날의 인도 힌두교나 일본의 신도의 다신론적 사고관에서 보면 이상한 건 아니죠. 플로라가 매춘의 여신 혹은 창녀들의 여신이기 때문에 플로라는 매춘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기생이나 창기는 주로 명월이, 매향이, 초향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그녀들의 예명인데 황진이 역시 본명은 황진이지만 명월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미 고대 시대에는 화류계 여성들은 예명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예로 로마 제국의 메살리나는 황후의 신분임에도 주체할 수 없는 성욕으로 매일 밤 궁을 나와 창녀촌에서 매춘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예명이
리시스카였다고 합니다. 화류계 여성들이 쓰는 예명에도 고전과 유행이 있는데 실제로 술집 여자인 경아가 여주인공인 이장호 감독의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이 대히트를 하면서 당시 매춘부들이나 술집 여자들이 경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선호되는 예명은 달랐지만 플로라는 매춘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플로라는 매춘부 예명계의 고전 혹은 고트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는 높은 경제적 수준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매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매춘부들과 즐기기 위하여 유럽 전역에서 남성들이 이른바 섹스 관광을 오고 실제로 베네치아는 매춘업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베네치아 당국은 창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베네치아의 성매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는 유럽의 매음꿀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금발의 젊은 여성이 속옷과 같은 차림으로 왼쪽 가슴을 반쯤 노출한 이 그림은 정황상 젊은 창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티치아노는 평생 동안 다양한 여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초성화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기독교 성인들도 상당수지만 신화를 주제로 한 신화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상당히 에로틱한 모습입니다. 인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중시한 티치아노에게는 실제 여성 모델이 필요하였습니다. 누가 화가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미대에서는 누드화 수업이 있는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이 부업으로 누드 모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업 모델이라는 개념이 없던 500년 전 유럽에서 화가에게 매춘부는 자신의 모델이 되어줄 가장 현실적인 계층이었습니다. 플로라의 여인은 1510년대 티치아노의 여러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1514년에 제작된 거울 앞의 여인에서는 플로라와 매우 유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1515년에 제작된 허영에서는 허영의 상징인 거울과 함께 등장하며 허영에 대한 알레고리로 등장합니다. 1514년에 제작된 성스러운 사랑과 세속적 사랑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랑을 표현한 이 그림에서 단정한 복장을 한 여인은 성스러운 사랑을, 나체의 여성은 세속적인 사랑으로 이 두 사랑의 자매의 모델은 플로라 속 여인입니다. 플로라는 보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림은 플로라로 불리지만 이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림의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고대 로마의 꽃의 여신을 그린 그림일 수도, 알레고리 역시 미술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었으므로 꽃에 대한 알레고리 그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제 인물에 대한 초상화로서 그녀는 평범한 젊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한편 베네치아가 매춘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창녀들이 주로 사용한 예명이 플로라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그림이 매춘부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플로라 속 여인이 당시 여러 그림에도 등장함으로써 20대 말, 30대 초반의 티치아노가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한 탁월한 표현으로 명성을 쌓는데 이 여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플로라를 비롯하여 1510년대에서 이후 그려지는 여인들에 대한 티치아노의 그림은 서양 미술의 미인도 및 여성 누드화의 전형을 마련하였고 루벤스, 벨라스케스, 앵그르, 마네와 같은 후배 화가들의 여성 누드화에 상당한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에 대한 감각적인 표현 능력을 인정받아 유럽의 군주들은 티치아노에게 에로틱한 여인의 모습에 대한 그림들을 무수히 주문하였고 플로라가 그려진 지 약 20년 후 중년에 접어든 티치아노는 여성 누드화의 걸작을 완성합니다. 그 걸작이 탄생하는 데에는 티치아노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 지속적으로 그의 모델이 되어준 플로라 속 여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플로라는 티치아노라는 레전드가 탄생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림으로서 현재는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플로라에 대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그림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